안녕하세요.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3주차 건축 기본계획의 이해를 맡은 강사 남윤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중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의 건축학 전공의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건축 설계, 그리고 CAD, BIM 등 건축 설계 전반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기본계획의 2회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건축주 되기,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과정의 이해와 건전한 건축 문화의 교육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건축 설계의 직무, 건축 설계를 설계는 어떤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로 가장 기초적인 이 설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서 해석 및 용어의 이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이 편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서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용어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축 설계, 건축계에는 건축 설계와 건축 시공 분야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건축 소방, 건축 인테리어, 실내 건축이라고 하죠. 건설 사업 관리, 이제 CM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건설 감리, 이래서 이 건축물이 설계 도면대로 잘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분야.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세 분야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 큰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건축 설계는 건축학과에 진학을 해서 대부분 건축 설계에 이 포인트를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죠. 대학의 교육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마치고 나게 되면 건축 설계 사무소라는 곳에 취직을 해서 이 건축물의 설계 도면을 주 업무로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건축 시공이고 여기에서 이 만들어진 도면을 가지고 기초로 이 현장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 시공 이렇게 분야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대학에서는 건축공학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2년 약 20년 전에는 이런 건축학과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었죠. 그 전에는 건축공학과에서 건축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2002년 이후부터는 건축학과가 상당히 더 뭔가 집중적인 설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5년제 학과도 만들고 해서 건축 설계라고 하는 게 새롭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건축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건축학과에 가서 건축 설계 사무소에 취직을 한 다음에 건축 설계 활동을 하게 되죠. 건축 설계는 전공 과목과 더불어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예술, 과학, 공학 등에 관한 광범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설계는 엔지니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공대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에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예술에 상당히 관여한 곳이 많이 있고요. 또 과학기술, 그리고 물론 엔지니어링, 공학도 있고 인문사회 쪽에서도 많이 관여된 내포하고 있는 그런 공간 계획이랄까 그럴 때 계획을 할 때에는 이 인문사회 쪽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의 교육 과정을 갖고 있기도 하죠. 또 이렇게 배워진 이런 전공 교육을
지식을 융복합하고 기능적으로 결국은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창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건축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 설계 도면을 한번 보게 되면요, 건축 도면이 있고 토목 도면, 그리고 건축 구조, 기계, 설비 도면이죠.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뭐 이외에 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건물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종합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야의 이런 것들이 융복합돼서 이 빌딩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만들어지게 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건축 컨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컨셉은 바로 이 개념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건물의 디자인, 기능에 그 건물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컨셉 디자인 컨셉, 자연과의 조화, 친환경 등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아이템들을 건축 설계에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건축 설계의, 이 컨셉은 건축 설계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영조 건축사라고 하는 사람이 컨셉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건축물들은 태어날 때 참 많은 사연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건축가들은 그것을 컨셉이란 단어로 정리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많은 사연, 이 건물의 용도, 건물이 서기까지 그 땅의 위치, 그리고 그 땅이 갖고 있는 주변의 이런 주변의 환경, 뭐 다양한 것들이 여기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 컨셉이라고 하는, 컨셉을 잘 녹여낸 건물이 좋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미지적으로 이제 디자인 컨셉, 모양이죠. 형태, 그 디자인 컨셉을 제일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인도 델리 바하이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연꽃 컨셉으로 디자인 컨셉은 이제 연꽃의 모양을 땄다라고 한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능적인 이런 컨셉 같은 것들도 많이 녹아 있지만, 우선은 이 디자인 컨셉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연꽃을 컨셉으로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돛담배 컨셉이라고 하죠. 바닷가에 이 돛담배들이 떠 있는 모습을 컨셉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물론 최근에 상당히 좋은 디자인 컨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볼까요? 경주 타워.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시게 되면, 보문단지에 가시게 되면 경주 타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높이 82m의 직면체 유리벽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의 실루엣, 이게 바로 이제 이 디자인 컨셉이죠. 어떤 이런 디자인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황룡사 9층 목탑의 실루엣을 땄다고 합니다. 이게 2004년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이 공개 현상 설계 공모전을 했는데, 이 제일교포 이타미 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계안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 이제 도용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이타미 준의 설계로 이 판결을 낸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디자인에 이렇게 봤는데요. 디자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기능입니다. 학교로서의 기능, 병원으로서의 기능, 오피스로서의 기능, 업무 공간으로서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미적인, 기능적인 거에 무게중심을 뒀을 때 기능적인 것이 여기에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방금 얘기한 오피스, 병원, 이런 학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보게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사각형의 그런 그 단순한 이 모양이지만, 이게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활동을 가장 적절하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또 이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건축 설계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 도면은 우선 용어 사전에서 건축 설계 도면이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규모, 형태, 구조, 사용 재료, 공사비 등 계획을 세워서 제도 용구를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림 맞습니다. 예, 도면이니까 그림 도자를 쓰죠. 근데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이런 디자인 컨셉, 기능,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아이디어들을 녹아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림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과 문자, 숫자를 사용해서 설계자의 의도를 상세하게 표현한 결과물, 즉 이 의사 전달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그린 제작자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도면만 갖고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이 계획 설계, 중간 설계가 아닌 실시 설계를 통한 도면을 건축 설계 도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이런 특히 계획 설계 같은 것이 이 실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사에 직접적으로 이 활용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도면이고요. 계획 설계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단계로 그 아이디어 스케치라든가 또 간단한 이 평입 단면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배치도 이런 것들을 이 실시 설계 수준의 구체적이기 이전 단계의 이 도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도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어지는 2편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작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제가 이 설계사무소에서 20대에 처음 일할 때에는 수작업 반 그리고 캐드 반 이렇게 하는 캐드가 막 그 확산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90년대 중반쯤 됐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 I자, 삼각자, 스케일 그리고 연필, 샤프 등을 이용을 해서 이 제도판에서 이 도면을 그렸었죠.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CAD라고 하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CAD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우리나라 PC의 보급과 더불어 이 오토데스크사라고 하는 곳에서 회사에서 오토캐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작업을 대신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한 번을 그려도 연속해서 복사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인쇄하는. 그래서 이 수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트레스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내가 이 하루에도 10장, 20장 이렇게 그려서 구조 쪽에도 주고 소방에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야의 이 사람들한테 이 파일을 뿌리게 되죠. 그런데 CAD가 나온 이후부터는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계속 수백 장이고 뽑아내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도 필요가 없고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는 지금도 BIM을 쓰긴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BIM이라고 하는 요 CAD의 다음 가는 버전의 차세대 프로그래머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BIM을 쓰게 될 겁니다. 지금도 쓰고 있지만 아직 확산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바로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되면 건축 정보 모델, 빌딩 정보 모델에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모형, 처음부터 3차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CAD 같은 경우에는 2D를 평면도 만들고 인면도 만들고 단면도 만들어서 또 3D를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한 곳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전차적으로 수동으로 고쳐야 되겠죠. 근데 BIM 같은 경우에는
이 애초부터 3D로 이 모형을, 가상의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 하나만 수정을 하더라도 이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가 동시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을 추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계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D로 하게 된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설계 오류를 잡아낼 수가 없지만, 이 3D 같은 경우에는, BIM 같은 경우에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천장고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의 이런 사람의 이런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설계 오류들을 잡아낼 수가 있죠. 설계 과정, CAD 설계의 이 화면을 스크랩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현재 이제 지자체의 이 보건소, 그리고 뭐 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복합시설, 컴플렉스 센터를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배치도가 있고요. 요게 이제 이 평면도를 만들고 있는 중간 작업 과정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에 한 건데 어린이집입니다. 이 3D는 옵션이죠. 건축주가 자기의 건물을 이해하기 쉽게 이 3D로 이 제안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점점 이 3D의 이 중요성이 강조가 돼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이 3D 없이는 건축주와 계약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 한 장이 아니라 3D를 이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장내 내가 나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이 수정하고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3D 작업. 이게 바로 이제 외부 투시도고요. 물론 조감도도 뽑아낼 수 있고 뭐 동영상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이 작업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 원장님이, 이런 건 도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원장님이 실의 공간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그 아이콘을 집어넣어놓고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지 공간의 크기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고 바로 이제 이 계약을 할 정도로 건축주에게서는 계약의 어떤 중요한 키가 되고 있죠. 내부의 어떤 그 향후 미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투시소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건 아이소메트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계약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근데 이제 그때뿐이고 그 후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공간의 이런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바로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 아이소메트릭이 또 내부 공간을 들여다보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그 도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물론 이제 필수 도면에서는 빠지지는 하지만 건축주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 건물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 도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BIM 설계, 그래서 이렇게 3D를 직접 보기 때문에 설계 사무소뿐만 아니라 이 건축 현장에서도 이 각 분야의 설비하는 사람, 토목하는 사람, 구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이 작업 과정을 좀 수정을 하거나 뭐 보완할 때 이런 BIM을 통해서 이 회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 설계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처음에는 어떤 건물을, 어느 땅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가라고 하는 게 이제 사전 기획이죠. 기획 단계고요. 기획 설계는 거기에서 좀 더 구체화시킨 스케치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획 설계의 검토 과정에서는 이제 법규 같은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죠. 거기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도면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번 건축법. 이 순서가 건축법이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법보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는 대지, 내 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을 짓기 전에 그 땅에 내 건물을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사선 제한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걸려 있고 여기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건물에 상당히 많이 걸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지만이 나중에 그 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략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 건폐율과 용적률만 한번 살펴볼까요? 건폐율 100%라고 그러면 내 땅에 100%의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도시의 빽빽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90%까지는 지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주택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나의 집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서 주택을 짓는다라고 그랬을 때 아마 여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건폐율 50%, 이게 이제 이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규제한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내 땅에 100이라고 봤을 때 건물은 50만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건폐율 50%입니다.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이하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0%다라고 그러면 더 작아져야 되겠죠. 시골 같은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100일 때 20 정도의 크기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 100%라고 그러면 2층으로 졌을 때 3층으로 졌을 때, 4층으로 졌을 때 이렇게 용적률이 좀 올라가기는데 대부분 이 주택을 짓는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200% 이내로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4층까지 짓는 경우는 별로 없죠.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2층까지 짓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조권 사선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일조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나올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당히 길죠. 그래서 국계법이라고 이렇게 단축해서 말하는데요.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이 4개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것이 있고요. 그 외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총 이 4개, 5개 정도의 지역으로 나누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을 제한을 두어서 이 과대한 이런 팽창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주거 지역에 들어갈 겁니다.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이 될 거고요. 또 대부분 요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거는 요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종 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상가주택이라든가 또 다세대 주택, 다가주택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아까 얘기한 일조권 사선 제한 범위를 제한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죠. 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데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의 이 용적률도 상당히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낮게 지으라고 하는 거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입니다. 기본 설계는 여기 있습니다. 설계 개요, 재료 마감표, 배치도, 평입 단면도, 이게 이제 가장 일이 많이 가는 거죠. 이 건물에 땅이 있으면 그 땅에 건물이 어떻게 앉히는지, 배치하는지를 그려놓은 게 바로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평면도.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인면도, 자른 모습을 그린 단면도, 요게 이제 수직의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수직으로 잘랐을 때는 단면도라고 부르고요. 수평으로 잘랐을 때는 평면도라고 부릅니다. 인면도는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그 외에 투시도, 3D 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설계 도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 설계 도면에 투시도라든가 3D가 빠졌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같은 것들은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것 같은 경우는 건축주의 이해를 돕는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게 있어야지만이 이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작업한 도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있죠. 아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도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창호도, 상세도, 또 여러 가지 상세도, 천장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건물이 지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상세한 그런 도면들이 이 포함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도면에 방금 전에 그런 평입 단면도, 배치도 이런 것들 도면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도면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부분 상세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까도 이 약속이라고 하죠. 이 의사 전달 수단으로 하게 되는데 설계자가 의도한 것이 표현되어야 하며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시공자가 이미 생각에 의해서 지어질 수 있는 아주 곤란한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글로라도 남겨서 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에 주기 표시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기 표시, 주기 사항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에 이 텍스트로 이 중요한 사항 같은 것들은 기입하고 있습니다. 배치도 도로와 대지, 건물의 크기와 위치, 조경, 5개 시설 등 하늘에서 대지를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그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배치도입니다. 건물의 배치죠. 바로 이런 실제 납품하는 도면은 이렇게 컬러링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계 공모전이라든가 이렇게 대회에 현상 설계 같은 데 나갔을 때 그리고 또 건축주에게 브리핑이 필요할 때 이제 큰 규모의 이런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링을 하게 됩니다. 평면도는 수평으로 자르는데 대부분 1m에서 1.5m 정도에서 자른다고 하죠. 바로 배꼽 높이쯤에서 잘랐을 때 보이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이 가감 없이 그리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흑백인데 제가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흑백으로만 보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링을 넣었습니다. 단면도는 수직으로 자른 모습인데요. 이게 이 CAD 작업을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한 모습입니다. 인면도는 서 있는 모습, 사진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평면도와 인면도에는 이렇게 치수가 다 들어가죠. 반면에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까 건축주의 이해를 돕는다고 하는 게 이제 3D 역할인데 이 3D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인면도가 그거를 대신했습니다. 이 건축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면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부분 상세도 같은 경우는 이거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그 안에 치수를 상세하게 적어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1편 이 건축 설계서 해석 및 용어의 이해를 공부했고요. 제 2편에서 또 이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